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그 2주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드디어 이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종목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2주차 첫 경기 날에 우리 감독님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지 성적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도 우리 금종욱 감독님, 문종훈 감독님께서 1, 2 상위권에서 주초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금종욱 감독님이 15% 넘는 수익률 챙기고 계시고요. 문종훈 감독님이 11%대 수익률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지난주 몸풀기였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3위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9.87%의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2차전지 중요하다 계속해서 짚어주셨는데 시장 관통을 했죠. 바로 또 9%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최명장 감독님 5위 순위 방어 중에 계시죠. 4% 수익 챙겼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또 빠르게 앞으로 전진을 하고 계십니다. 2단계 위로 바로 올라서면서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선용 감독님이 2.88%, 이무학 감독님이 0.29% 달성하면서 8분의 전문가님 모두 플러스권에서 이번 주 첫 경기를 마감 짓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기장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임상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독님들 저희 순위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네. 4위로 이번 주 시작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순위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이제 상위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거의 하락으로 이렇게 끝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걸 이제 수익으로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라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이니까 순위보다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이번 주만큼은 전강 후강 이어지길 기대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번 주 2단계 바로 위로 예. 올라서면서 시작을 알리셨는데 예. 순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주말에 네. 급등할 걸 잡고 제가 네. 포지션을 좀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사실은 제가 첫 어떤 방송을 보고서 금종욱 감독님이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남의 1등을 맞히는 건 좋지 않는데 아무튼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재 자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전지 일변도에서 어떤 다른 테마로 좀 확산이 좀 됐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확산이 좀 됐다는 점에서 오늘은 비록 이제 세토피아 부분들이 비록 약세했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주말 호재를 기다리고 먼저 이제 포석을 좀 깔았고요. 오늘로 본격적으로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고 제가 돌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지난주는 현재 어떻게 연습 게임으로 현재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소희 닮은 우리 이제 기현 앵커님한테 제가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소리 듣지 않게끔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상현 감독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이요 2차 전지가 강하긴 했는데 2차 전지만 강하진 않았거든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장이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2차 전지도 강했지만 이 로봇 관련주. 네. 로봇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면 이제 이름 한 분명히 또 핀이 뭐라 그럴 텐데 레인보우 그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 제가 레인보우까지만 할게요. 뒤에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레인보우가 10만 원을 넘는 대장주거든요. 그래서 네. 레인보우와 이제 에코프로가 서로 달려가면서
주변주를 막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코스닥이 2% 이상 상승, 거래소는 이제 상승했지만 1%채 못 미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불장이 올 것이다. 코스닥에 제가 저번 주에 코스닥 폭락장에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폭락은 절호의 적극 매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때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활짝 웃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 불장에 불맛을 봐라. 이렇게 한마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콤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오늘 좀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에 어떤 변수가 제일 중요한데 해외 증시 부분들이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번에 마지막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현재 그 파월 의장이 이제 포커페이스로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취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최종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상승의 베팅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화랑장이 저는 이제 될 확률이 많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갱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구경제 그다음에 신경제 포진이 많이 이제 섞여져 있는 모습에 해당이 되고 구경제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에는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제조업 부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중국하고 연동이 되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침체 국면, 디플레이션에 빠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디커플링이 상당히 지배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 코드, 강력한 이념에 의한 또는 이런 수급에 의한 어떤 부분들이 베팅이 들어갔고 또 실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았어도 개인에 의한 어떤 상승세, 그다음에 또 포스코 그룹의 어떤 급등을 보고서 개인 현재 고객 예탁금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의 포지션, 외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2차 전지가 뭐 대장으로 간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인 낮은 상승이기 때문에 탄력성 면에서는 다른 이제 불이 붙은 이제 테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번 주는 테마별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저로서는 승률 게임의 입장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이 같은 시장을 좀 넓게 보는 이 해안을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실 수 있죠. 또 우리 배찬수 감독님 8월 12일에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자세한 내용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에서 사실 안타 날린 선수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1루타 진출 선수로 어떤 선수가 꼽혔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1루타는 오랜만에 이 철강주들이 1루타 진출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에서도 훈풍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덕분에 철강주들도 힘을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철강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 같은 흐름을 이어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철강주 선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예, 중국에서는 현재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강 선물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을 좀 해줬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인프라 정책을
현재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가 어떤 상승해주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는 일단은 그 저평가적인 요소 때문에 올라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철강주 중에서 최근에 HMM의 인수전에 뛰어든 현재 세아 그룹주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특화적으로 약간 올라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물론 오늘 뭐 동국제강, 뭐 고려제강 이런 것들 올랐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제강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좀 있다 하는 점에서 약간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2024년 대선이 미국에 좀 있고 대만도 선거도 총통 선거도 있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상당히 이제 변곡점으로 작용이 되고 또 특히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어떤 선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풀어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나 내년은 상당히 좋아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철강주는 물론 완만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어떤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철강주들 느리지만 꾸준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나 M&A 이슈가 있는 이 세아 그룹주들 콕 집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이 철강주 선수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처음에 철강주를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 레인보우 스탁 로봇 관련주랑 AI를 했는데 철강을 넣었어요. 근데 철강주는 사실 오늘 동국제강이 상한가를 쳤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인적 분할한다 해서 상한가를 쳤고 그 외에 철강주가 대부분 이제 거래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거래소의 흐름은 이렇게 연속성이 이렇게 쭉 나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중반에 이제 거래소 흐름이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이제 플러스가 되면 그때 정리할 타임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연말까지 긴 장은 역시 이 2차 전지주가 아닐까. 그래서 철강주 1루타에서 스톱. 도루 하지 말고 1루타까지만 밟고 그냥 대기 이렇게 감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이만 여기서 멈춰라. 질주 여기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루타까지 진출한 선수도 확인해 봐야겠죠. 살펴보시죠. 네이버가 오늘 무려 8%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역대급 실적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8월에 공개되는 하이퍼 클로바로 인해서 오늘 AI 관련한 종목들의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는데 이 네이버 선수는 그럼 이루타에서 더 진출을 해도 될까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그렇죠. 이제 네이버는 제가 이제 이승엽 감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이승엽 감독이 11연승의 두상의 주범이었었거든요. 우리 네이버가 거래소에 있지만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약간은 로봇 관련주 AI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레인보우도 급등을 했고 네이버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주 이제 코스닥이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양분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바이오주라든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그 모두가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이제는 2차 전지주 관련주 그리고 AI 또는 로봇 관련주 이렇게 흐름이 딱 이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끌고 간다면 연말까지 아마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관련 그리고 뭐 고의 알체라, 솔트록스, 뭐 엘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마 2차 전지주 함께 연말까지 갈 거기 때문에 2루타 치고 3루타 치고 홈슬티 또 해라. 이렇게 좀 굉장히 과감한 이런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관련한 종목들은 연말까지 끌고 가봐도 좋겠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이 AI 네이버 관련한 종목들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예. 자, 최근에 이제 SK에서 이제 에이다 서비스 부분들을 현재 업그레이드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부분들이 8월 24일 현재 오픈을 한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KT 믿음은 하반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챗 GPT
이제 부분들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이 전부 다 뛰어들고 많은 어떤 언어 모델을 가지고 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현재 상반기에 굉장히 조용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하반기에 드디어 이제 포문을 하나 둘씩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실제로 이제 간절하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재 구글하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죠. 유튜브에 대한 어떤 검색량이 네이버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의 어떤 상황이 좀 되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가 전략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오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쪽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또는 현재 마음 AI 업체하고도 이제 조인을 좀 해서 현재 그 서비스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네이버의 어떤 그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좀 해가지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도 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 부분들은 네이버만큼 어떤 그 시장의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다시 말해서 현재 LMM 거대 언어 모델을 자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자체적인 서비스 확대를 노려주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어떤 성장보다는 현재 주변주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학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서 빅테크에서 하고 있고 또 틈새에서 보면은 어떤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나가죠. AP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이 업체가 실질적인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그것 때문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골든벨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던 선도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또 솔트룩스도 공략을 좀 그 현재 노란톡에서는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후발주 어떤 영역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AI 반도체를 현재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AI 서비스라는 것은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결국은 현재 이걸 서비스를 하는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어떤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만 가고 AI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안 갈 수는 없겠죠. 결국 AI 반도체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의 부분들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빅데이터 가지고 학습해서 현재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돼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한 발 더 빠르게 현재 커스터마이징해서 미리서 서비스를 보이는 업체들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구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웹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다 장착한 서비스까지 확대를 좀 해주고 있고 또 인공지능 서비스가 했던 어떤 부분에서 플러그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 호텔 예약 무슨 예약 이렇게 연계된 서비스죠. 어플리케이션이 마지막 궁극의 답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서비스 업체를 우리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한번 하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어플리케이션의 최상의 수혜주 현재 준비된 어떤 종목을 골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AI 시장 전반의 확장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 두 감독님 모두 AI 관련한 종목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3루타까지 진출한 장타 선수 만나봐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기차 선수가 꼽혔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많이 있었죠. 특히나 두산이 좀 기억에 남는 게 두산은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이 전기차 소재 PFC 사업에서 누적 수주 금액이 무려 5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 관련한 선수들이 3루타 넘어서 홈까지 진출해서 득점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한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 먼저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 전문가님 중에서 네. 지난주에
이 종목을 좀 하신 있어요, 전문가니 있어요. 계세요. 예, 좀 있죠. 네. 김선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김선윤 전문가님이 이제 바이오를 이렇게 추천 연속해서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바닥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두산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급등을 좀 해줬다. 그래서 야 뭔가 좀 보는 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김선윤 전문가님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선견지명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두산 오늘 호재 때문에 올랐던 부분들을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CCL 공급, 동박하고 관련된 부품 이쪽이 이제 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전기차 부분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은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좀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도 공장하고 브라질 공장에서 테슬라 초기 모델의 반값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현재 다운시키는 전략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전년 대비 1분기는 36%, 그다음에 2분기는 80%의 어떤 매출액 신장들이 가져오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에 대한 수혜주,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현재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도 급등을 해줬고요. 또 차량 경량화의 새로운 소재, 이제 경량 플라스틱 외에 탄소 소재로 만든 효성 첨단 소재도 급등을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전방위적인 어떤 확산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쪽 전기차 자동차 부품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가격이 인하가 되면 이 구매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관련한 종목들 수혜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드디어 저번 주에 이제 병살타를 맞이한 우리 그 2차 전지주가 맞아요. 계속 연타석 홈런을 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금요일 날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아예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 거래소의 대형주인 가만히 있다 이제 LS가 거의 폭등을 했고 포스코 그룹주도 폭등을 했는데 오늘 또 난데없이 이제 두산이 거의 상한가 그쳐까지 갔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승엽이 이제 11연승을 하는 주범이 돼서 이제 폭등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래소의 유행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폭등. 그러니까 이 돈의 유동성이 거래소에 이제 그냥 평범한 종목으로는 잘 안 가고 있다가 2차 전지랑 연결이 되는 순간 폭등이 나온다는 거는 코스닥 종에서는 2차 전지주는 그냥 연타석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연말까지 대장주는 이제 2차 전지주가 자리를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은 아마 2차 전지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이 일단 오늘 20%가 넘게 올랐다는 것만 봐도 2차 전지주 앞으로도 계속 연타석 홈런을 칠 대장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바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선수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감독님과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들이 궁금하다, 장중에도 코칭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룰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 주식리그 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총 8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에는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8분의 감독님들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우승을 달성한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 이번 주도 1위로 매섭게 출발을 알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승기를 들고 오면서 목표가를 바로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15%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이번 주 시작도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2.88%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 계속해서 2차 전지 공략 중인데 바로 이번 주 경기 시작과 동시에 목표가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11% 넘는 수익으로 2위로 이번 주 시작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짚어주고 계시죠. 무려 9%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기분 좋은 시작을 달려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성경희 감독님 지난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주는 몸풀기였을까요? 이번 주는 바로 9% 넘는 수익을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9.87% 수익권 달성하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도 0.29%로 플러스권에서 경기 마감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 세토피어가 오전장에 힘이 빠지나 싶더니 바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3%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는 모습이었죠. 누적 수익률 현재 3% 돌파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최명장 감독님 코리아 FT로 4% 수익을 기록하면서 5위 이 순위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4.19%의 누적 수익률 달성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에 참여하시는 8분의 감독님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경기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리뷰부터 들어볼 텐데요. 예. 2차 전지 중요하다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중요했죠.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요일 날 이제 종목을 내보냈는데 금요일 날 조정을 보일 때 사실은 이제 장중에 3% 빠져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LNF를 우리 노란 톡방에도 추천해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 중에 거래소 내지는 이제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20-30% 손해가 났어요. 똑같이 이제 순식간에 20-30%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가셔라 하고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32만 원까지 앞에 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결국은 못 넘고 여기서 이제 거의 삼진 병살타를 두 번 맞고 3번을 맞았어요. 그래서 23만 원까지 빠졌는데 23만 원대에선 사실 고점 대비 거의 20-30%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종목이 20-30% 손실 나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들어가셔라. 갈아타기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신 분들도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연속해서 이건 30만 원 이상 가고 사실은 이제 양극재 중에 이제 에코프로보다 이제 더 좋은 회사가 LNF예요. 그래서 대장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LNF가 만약에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면 이건 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도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50만 원 정도 보고 이제 2배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고 뭐 시간이 더 되신 분은 8월 12일 날 토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한번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연말까지 이제 여러분 자산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과 함께 한번 겨울까지 저는 이거 찬바람이 날 때까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가져가셔서 한번 승부를 보셔라. LNF 말로 홈런을 치기 직전이니까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마음 놓고 연말까지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독님, 예. 근데 예. 오프라인 강연에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제가 원래 자랑을 잘 못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셔야죠. 네,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지금 온라인 강연회가 2차 전지가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마침 연말까지 이제 저는 이제 노은퇴 자금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연말에 승부를 보셔라.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불장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으로 한번 연말까지 수익을 내셔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온라인 강연회를 일정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더 시청자님께 또 의무감으로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많은 분이 오시는데 이제 저도 이날 방송을 이제 비록 이제 유튜브로 하지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앞으로 어깨도 무겁고 여러분들 이제 서울경제TV 보신 분들의 재산 증식에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밤새서 더 종목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차 전지는 결국에는 간다라는 주제로 8월 12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소식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 시장 관련한 교육들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선수 오늘 예. 뭐 잘 해줬습니다. 3% 넘는 예. 플러스를 보여줬는데 이 예. 선수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그 세토피아 네. 부분들인데 급등하면은 현재 유토피아가 되는 거고 현재 내려가면은 현재 개토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세토피아 부분들은 주말에 급등할 걸로 좀 돼서 세팅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당연히 오늘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8월 초에 이제 예고한 대로 전체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GPU 저사양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의가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추가적인 현재 관련된 어떤 히토리 관련된 제재 조치가 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막판에 차량용 반도체가 올라준 것도 이러한 부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세토피아 부분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히토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현재 올라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세팅을 좀 했고 오늘 오르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차피 단기가 아니라 주말 급등을 좀 기대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제 이제 갈륨, 게르마늄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추가적인 어떤 규제, 제재 조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피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토피아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밸류 체인을 완성을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절반에서 계속해서 현재 다중바닥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그래서 거래량들이 점진 쪽으로 약간 증가되는 어떤 흐름들이 펼쳐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8월 초에 미국에 대한 그 현재 어떤 반도체 규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맞대응 카드 이런 뉴스가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히토리 쪽 부분들이 주말 헤드라인을 장시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걸 주말 세팅용으로 좀 해놨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토피아 외에 또 다른 어떤 히토리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세토피아 부분들은 네오디움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지 같은 경우는 현재 모터에 들어가는 현재 자석 부분 내 산화철에 대한 어떤 전문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세토피아 외에 이지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을 원하신다 하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현재 받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토피아 이 반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 이 세토피아가 정말 유토피아가 되어줄지 궁금하다. 나도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입장하시면 임상현 전문가님이 장중에도 시장 관련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계속해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도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6분의 감독님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과 김선윤 전문가님 두 분 모두 AI 관련한 섹터에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뷰노, 의료 AI 관련주죠. 뽑아주셨고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오늘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좀 아쉽게 움직였는데 키 맞추기에 들어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는 카카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우리 문종 감독님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종목을 꼽아주고 계시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님 몸풀기가 끝났을까요? 기대가 되죠.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 꼽아주셨는데 성우테크론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하신 모습입니다. 다음 장 마저 살펴보시죠.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역시나 2차 전지 이외의 섹터에서 종목을 꼽고 계시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주셨는데 JVM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신 모습이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께서는 DK락을 주셨는데 내일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들은 내일장 주전 선수 어떤 선수 꼽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 배찬수 감독님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2차 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솔브레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오늘 AI 쪽이 강했는데 마음 AI도 오늘 12%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죠. 과연 내일 경기에서도 이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마음 AI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8분의 감독님들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보고 왔는데요. 우선 마음 AI 오늘 장에서도 사실 굉장한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내일장에서도 이 같은 컨디션이 유지가 될지 저 역시도 궁금한데 이 선수의 어떤 활약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 자, 오늘 로봇 관련된 부분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다 떴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도 가족이 좀 뭐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솔트룩스도 가족이 뭐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많이 떴지만은 장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가장 쌍바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음 예를 골랐는데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마인즈래. 제가 이제 시즌 현재 그때 프로리그에 있을 때 현재 마이클 조던이라는 어떤 별칭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포인트마다 급등을 좀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마음 AI를 이제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마음 AI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민간 초고대 AI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AI 모델 공급자로서 선정을 4업체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네이버,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아이브 업체, 그다음에 마음 AI라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술력을 현재 탁월하게 현재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마음 AI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 하는 부분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다양하게 현재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오케스트라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을 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이제 구글의 현재 그 챗 GPT, 그 다음에 네이버, 하이클로바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현재 이쪽에 B2B 시스템으로 이거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현재 원하는 쪽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 AI는 고유 자체 모델인 마음 AI 서비스하고 융합을 해서 고객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공지능 콜센터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부분들을
계속해서 현재 사업을 이제 펼쳐주고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어떤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마음 AI 부분들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페이스까지 확대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황에 맞게끔 어떤 우상, 인물, 그다음에 어떤 다양한 디바이스까지 현재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마음 AI에 대한 어떤 부분들,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로봇까지도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좀 가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AI가 다국어 번역 엔진으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가로 열고 STF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운드 투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텍스트로 하게 되면은 사운드를 그대로 이제 페이스, 그러니까 입 모양이 그대로 현재 그대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인간 서비스 부분들이 최상의 어떤 서비스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하는 업체 부분들이 솔트룩스, 마음 AI, 그다음에 이스소프트가 3대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제가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뭐냐면은 호텔 서비스가 되면은 텍스트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공인간 서비스가 나타나서 실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질문을 해도 텍스트로 질문해도 음성으로 질문해도 그대로 대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이 아래에 이제 보시면 알겠죠. 텍스트, 그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여러 가지 서비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현재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현재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기도 모든 사람이 가서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촬영, 그러니까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 모습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음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이제 복제하는 것도 되고,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얼굴을 교체해도 되고 또 성형까지 해도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뭐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영화 촬영을 다 해놨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스캔들이 나가지고 전체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 기술을 써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바꿔주는 그런 것까지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을 가장 앞서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B2B 서비스, B2C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술이 확대되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해가지고 텍스트만 열심히 쳐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제가 방송한지 인공인간인 AI 임상이 방송한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이런 어떤 시대까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AI가 다시 한번 크게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예측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부분들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종목인 솔트룩스도 날아갔지, 폴라리스도 날아갔지, 이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AI가 그래도 유일하게, 물론 오늘 많이 떴지만은 지나치게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타이밍상이 좋을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5개월 상승에 대한 3개월 조정. 그러니까 이게 피보나치 구성으로 보면은 5대3 파동이 납니다. 그래서 신고가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를 놓치신 분 마음 AI로 마음을 좀 잡고 현재 수익을 여기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이 기사라면 저도 언젠간 서울경제TV의 한소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기술력을 빌려서. 네, 자, 네, 우리 그렇습니다. 임상현 감독님이 과거에 이미 폴라리스 오피스로 관련한 섹터에서 상승률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마음 AI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네. 내일장 이 선수가 네. 어떤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계실까요? 드디어 이제 굉장한 종목을 가지고 아, 나왔습니다. 드디어예요? 2차 전지 주면서 제가 오늘 파란색 넥타이를 차고 온 이유는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제발 장이 올라라 그러고 빨간색 넥타이를 타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내일은 지금 급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살짝 봤는데 지금 장중에 지수가 확 한번 조정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선물이 장중에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50포인트로 가는데 지금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내일장은 오늘 음봉이 나온 종목을 무조건 공략을 하면 오늘 마이너스인 종목이 보합만 가도 그 정도 수익이 나고 또 플러스로 가는 수익이 굉장히 쉽게 오르거든요. 반등이. 그 중에 하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다 오늘 한 5% 이상 올라버렸어요. 근데 바로 우리 솔브레인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서 반도체 주면서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해질에 주로 이제 많이 투입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공정이 예민한 공정이라 이제 이 솔브레인 같은 종목은 진짜 이 2차 전지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굉장한 지금 이 기대주인데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우리 김혜연 우리 아나운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한소희와 지금 비등비등한 외모를 가졌지만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입장에 속한 게 지금 솔브레인이에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정말 제가 마지막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아까 그 제가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그 LNF도 한 25만 원인데 이 솔브레인은 지금 꾸준하게 올랐지만 최근에 많이 또 안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지금 27만 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음봉을 달아서 한 3%가 빠졌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사실 37만 원까지 갔다가 굉장히 고가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제일 좋아해요. 2, 30만 원에 고가 주면서 많이 안 빠졌고 최근에 많이 안 오른 종목이면서 대장주를 쫓아가는 종목. 그래서 우리 솔브레인 이름도 외우고 싶잖아요. 솔브레인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 저기 김혜영 아나운서님도 지금 결혼 자금 모집하려면 이 솔브레인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연말에 결혼 자금 모으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달라. 솔브레인 이렇게 네 글자 한번 기억을 꼭 해보시고 많은 우리 서울TV, 서울경제방송,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솔브레인 기억해 두셨다가 연말에 지금 27만 원인데 한 30만 원 충분히 넘어가고 한 4, 50만 원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나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고가주 27만 원짜리 솔브레인 하면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배찬수 감독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이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우신 것 같습니다. 고가인데 최근에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은 종목 가운데 괜찮은 종목을 꼽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감독님과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요약해봤으니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배트맨 1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금종욱 감독님을 주간 우승자로 만들어주고 또 주초 시작을 상위권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무려 14% 넘는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하고요. 2차 전지 한 번 주춤하더니 다시금 반등을 주고 있죠. LS가 또 힘을 받으면서 문종욱 감독님도 2위로 2주차 첫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네이버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AI 관련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보여줬고요. AI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까지 견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